절대비용 1, 2, 3번 그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상황별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상황. 뭐하고 뭐를 알면은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올까요? 그렇지? 중심 좌표와 반지름 알면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지. 자,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알 때면 표준형에다가 적용하면 바로 나오죠. 두 번째, 뭐를 알면 원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 지름의 양 끝점 좌표할 때, 지름 양 끝의 좌표할 때, 그래도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거든. 지름 양 끝점 좌표가 하나는 x1, y1, 하나는 x2, y2 라고 해보자. 그럼 a, b가 지름이야.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고 중심도 구할 수 있지 않아? 중심은 어디야? 중점 맞아 안 맞아? 중점 구하고 반지름은 AB 길이의 절반일 거니까 표준형 다시 이용이 되겠지. 뭐 여기까지야 그냥 표준형에서 살짝 변형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세 번째 거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할 때다. 그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면 무슨 도형을 만들어지지? 삼각형. 그럼 삼각형이 주어지면은 세 꼭지점 지나는 원. 이해됐어? 그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야. 삼각형의 세 꼭지점 지나는 원.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 꼭지점 지나는 원을 이렇게 불러 외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이 외접원의 방정식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일반형으로 놓고 세 점 대입해서 연립하면 돼. 일반형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세 점 대입해 그 다음에 연립하면 된다. 그럼 일반형이니까 어떻게 설정하면 되느냐? x제곱, y제곱, 대문자 쓰지 말고 소문자로 쓸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a, b, c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한테 문제로 나오는 거는 1번, 2번은 2번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쉬운 문제로 나올 거고 3번 문제가 나오긴 한데 이것도 쉬운 문제에 들어가. 근데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자, 네 번째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보고 이렇게 불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
두 점이 주어지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점들을 찾아보면 원을 이룬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은 원을 이룬다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이렇게 보자. AB에서 이거를 좀 수식화시켜 보면 거리의 비가 M대 N이래. 근데 M하고 N은 다릅니다. 인 점의 모임. 그럼 이게 방금 위에 있던 문장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점들을 보면 원이 되는데, 그 원이 어떤 원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AB에서 N 대 N의 비율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의 관계를 이용하게 돼 있어. 성분 AB를 N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찾아야 돼.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리고 외분한 점도 찾아야 돼. 그럼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 맞니? 내분한 점 공식으로 찾고 외분한 점 공식으로 찾으면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라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인 거예요. 그럼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진 원이니까 2번 형태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해됐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땐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결국은 얘를 다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원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 이론으로 이제 절대 유형에서 아까 했던 건 1, 2, 3번이고 이번에는 뭐 4번이나 5번이나 6번 뭐 7번까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될 거야. 여기 관련돼서 4번부터 7번까지가 절대 유형에 관련돼 있는 문제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또 다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원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 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는 원. 그게 일단은 너네들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쉽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내용.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건데, X축에 접하는 원이면 우리가 X축이 있을 때 X축 위에 원이 있을 수도 있고 X축 아래쪽에 원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축에 접하는 원을 묻는다라는 얘기는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관계를 찾겠다는 얘기야.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R도 모르잖아. 네. 모르는 게 3개나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게 적을수록 좋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해. 자,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은 B랑 같은 거 맞니? 네.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맞니? 네. 자, 무슨 말이냐? X축에 접하는 원이란 얘기는 중심을 A, B라고 설정하면 반지름이 뭐가 된다?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거랑 같게 된다 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쓰면은 반지름은 제곱해서 쓰여지지 않니?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면 x-a 제곱과 y-b의 제곱 이퀄 절대값 b 제곱이니까 절대값 제곱해봤자 그냥 b죠. 그 b 제곱이 된다.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이 y좌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제곱하고 같은 거구나. 됐어. 마찬가지로 x축에 접하는 원 했으니까 y축에 접하는 원도 생각할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중심이 A, B일 때 반지름이 뭐가 될까? 반지름이 뭐가 될까?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게 돼. 그럼 원의 방정식을 x 빼기 a 제곱과 y 빼기 b 제곱은 a 제곱이라고 써놓고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미지수가 3개가 아니라 2개로 줄게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네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이거는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중심이 속한 사분면에 따라 다르다. 그럼 사분면이 총 4개잖아. 1, 2, 3, 4분면. 1, 2, 3, 4, 4분면. 자, 1, 4분면에 중심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이건 뭐지? 그럼 중심 좌표가 A, B가 아니라 A, A 아니겠어? 반지름도 A 아니겠어? 자,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은 중심 좌표가 음수, 양수, 반지름은 양수 아니야? 자, 3, 4분면에서 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X축,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 아니야? 반지름만 양수지?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반지름은 양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각 4분면별로 1, 4분면에 접할 때, 2, 4분면에 접할 때, 3, 4분면에 접할 때, 4, 4분면에 접할 때 얘기로 나오는데 1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다 양수야. 그래서 설정을 반지름 가지고 가. X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 이퀄 R제곱. R은 양수. 반지름 가지고 설정하면 돼. 2번은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 되고 반지름은 R인 원.
3번은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라서 중심이 마이너스 r, r, 반지름이 r1이 되고요. 4번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가 돼서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1이 된다.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하기가 더 편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나와. 자,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4를 지날 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봐.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4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는 얘기지. 1,4 지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이해되니? 자, 그럼 우리가 중심이 r, r이겠지. 반지름이 r인 원이겠지. 그래서 설정이 어떻게 된다고?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 맞니? 그럼 얘가 1,4 지나야 되니까 1과 4 대입하면 되는 거 맞니? 자, 전개할 거야? r제곱, r제곱, r제곱 하나 소거되고 r제곱 하나 남는다?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이지. 마이너스 10r이 나와. 1과 16이니까 17 나오네. 이퀄 0. 몇 차 방정식 나왔어? 2차 방정식 나왔지?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나올게. 그럼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두 원의 중심.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가 두 원의 중심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거리 물어본 거 아니니? 그럼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의 2배 아니야? 그럼 루트 2배의 뭐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게. 얘 제곱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얘가 답이란 얘기인데, 그럼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변형 공식 쓰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주는 거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럼 두 분의 합에 대한 얘기고 두 분의 곱에 대한 얘기. 됐어?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0,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17. 그럼 얘가 168 계산하면 32. 이해됐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루트 64. 따라서 얼마? 8이 답이다라는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문제를 낼 거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내는 게 아니라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문제를 일부러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설정 방식 알아두시면 여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이제 8번 또는 9번 마찬가지로 10번은 살짝 변형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연결됐어? 그럼 이제 이 원을 방정식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위치관계라는 쪽으로 빠져. 원과 다른 도형의 위치관계라는 설정인 거야. 그걸 보고 이제 교과과정에서는 원과 직선이라는 두 번째 섹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응용 개념들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원과 직선 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섹션 1,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니까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 일단 다 푸는 거죠.
그치? 그럼 일단 거기 절대 유형부터 네. 한번 풀어봐. 네. 10번까지만. 네. 10번은 아니더라도 9번까지만이라도 한번 풀어봐. 네. 그럼 아까 4번부터 9번까지니까